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원하지 않고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위해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일정 기간 자국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인들을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많은 제품에 대한 투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에게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위해 방한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유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 자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구금된 근로자들과 우리 국민이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의 미국 재입국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협상 결렬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지자 김민석 총리가 긴급 봉합에 나선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총리 공관. 가장 먼저 도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청래 당대표를 맞이하고 잠시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입장합니다. 회동을 제안한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자 옆에서 비서실장이 농담을 건넵니다. 취재진들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한마디씩 건넸고 가끔 써봐야 되겠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당대표와 원내대표, 여당 내 투톱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검법 개정안 여야 협상을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노출되자 김민석 총리가 그제 제안해 하루 만에 긴급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조치는 물론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 개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공개되자 신속하게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그제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정 대표도 회동을 앞둔 어제 SNS에서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며 봉합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앙금을 풀고 잘해보자고 도모하는 자리라며 미리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정권 초기 잡음이 지속되면 개혁의 동력과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겠다. 전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검찰 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질문자로 12.3 계엄 당시 국회 운영수석을 맡아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박성준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이후 혼란을 수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하고 내란 청산의 필요성은 더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갈했던 만큼 위헌정당 해산 심판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방안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여당이 대법관 증언과 내란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의 주권의지가 중요하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일 법원장 회의 결과를 내세워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도 주요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구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 규정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외교 통일 안보, 모레 경제, 1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 요구를 또 거부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자 갑자기 다른 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한 총재가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오늘 세 번째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매번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3회 소환에 불응한 걸로 보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 측은 특검 공지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때문에 회복할 시간을 특검에 요청했고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7일 또는 18일 출석할 테니 날짜를 정해주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3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자진 출석할 뜻을 밝혀 체포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원칙대로 3회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 총재 측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을 받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